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가장 궁금해 하실 거는 논술 전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부터 좀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대입 전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네, 이제 교과라든지 종합이라든지 논술, 요게 수시 전형이고, 그리고 수능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정시 전형이죠. 근데 이렇게 4가지 전형 중에서 유독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전제를 2가지 정도로 나누어 두었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일반고 내신 3.5 이하라는 지점입니다. 일반고 내신 국영수사 평점으로 3.5 이하라고 하면 사실 논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거든요.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학년 6월 학평에서 수학을 4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논술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전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내신 3.5 이하가 논술이 필수라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3자를 달기 시작하면 인서울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목고는 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2, 3, 2, 2 정도가 건동, 홍숙, 정시 합격 컷이에요. 네, 근데 이제 4를 달기 시작하면 이미 2, 3, 2에 해당되는 서울 중위권 이상의 학교는 가기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통 고3 문과 학생들이 수학이 현재 3이면 사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학년 6월 학평 N수생들 들어와서 집계 되면 현재 등급에서 보통 한 등급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그거를 이제 고려하시면 3학년 6월에 4등급일까를 조금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정시로 인서울이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사실 다른 영역은 2등급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 4, 2, 2 정도는 정시로 성신여대 비인기학과 합격 컷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고려하시면 사실 지금 논술을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을 특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실 논술 전형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과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동안 준비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논술은 지금 1년이 안 남은 기간, 요것만 활용하셔도 사실 이 화면에 있는 대학들을 자기 조건에 맞춰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도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대학에 대한 그런 욕망을 꺾을 필요가 없다. 아직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 구체적인 학교별 최저 조건은 사실 거기 자료들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읊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개의 학교만 좀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올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은 고대겠죠. 고대는 4개 합 5로 고대 경영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고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4개 합 8, 이게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3개 합 6인 성대도 있고요. 이렇게 좀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3.5가 넘어서지 않는 학생들도 상향 지원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없는 대학부터 2개 합 4, 5의 중위권 대학까지 다양한 대학들이 자기 조건에 맞춰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내신 3.5 이하라든지 수학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6월 학평에서 2개합 5를 맞춘 여학생이 있다. 이제 그 학생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사탐 2개를 2, 3을 받았다. 이런 학생들은 주로 논술 전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이 친구가 이제 3.5를 넘어섰다라는 전제하에 보시면 결국에는 6논술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는. 그렇게 되면 6논술에서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플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논술 실력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모험지향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상향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번에 꼭 가야겠다. 재수는 될 수 없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안정의 비율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논술에서 안정이라고 해도 다른 전형에서는 이미 상향이에요.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할 수 없는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비고3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학교를 특정하기보다는 논술 전형에 바라보는 방향성과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큰 방향성 안에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제가 하게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결과입니다. 지금 2024 학년도 대입은 오늘 성적표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논술 합격 여부는 이제 15일까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학생들이에요. 이제 이 이후의 설명회에서는 올해 학생도 이제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걸 이제 동의해준 학생들 중에서 좀 다관한 학생들 위주로 제가 좀 여기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정도 붙으면 우연일 수 있거든요. 근데 2개, 3개 붙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반드시 필승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훈련법이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위주로 제가 좀 일부만 선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3.5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4등급, 5등급, 6등급 실제로 내신이 4, 5, 6등급인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수능을 좀 봐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국수, 영, 탐 이렇게 수치화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기 맨 위에 성대랑 서강대랑 이대 붙은 학생, 저 두 학생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근데 저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이 지금 1, 2등급인데도 수학이 3, 4등급인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좀 1, 2등급, 영어나 사탐이나 국어가 1, 2등급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상위권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3, 4등급 받는다는 걸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6월 학평에서 수학을 3등급 이내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두 번째 라인이 제가 수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 4, 5등급에 해당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학이 4등급이 넘어간다. 그리고 또 내신이 3, 4, 5등급이다 하더라도 인서울 이상의 명문대 원래 꿈꿨던 학교를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걸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요거를 보시는 게 가장 좀 와닿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문제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뭐 같이 풀자는 건 아니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능 국어하고 좀 대비해서 좀 견주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국어는 80분인 거 아시죠? 80분 동안 45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문항당 1분 몇 초씩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논술은 100분의 3문제입니다. 100분의 3문제라고 하면 1분 몇 초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풀 수 있죠. 그리고 재심은 수도 좀 생각을 하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수개에서 20개 넘어가기도 해요. 재심은 개수가. 근데 논술은 보통은 3, 4개, 많으면 7, 8개입니다. 그래서 재심은 개수도 길이도 훨씬 더 짧고 그리고 문항수도 훨씬 더 짧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학생들이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형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성대 같은 경우에는 분류형과 자료 해석형과 그다음에 입장 선택형 이렇게 3개 유형으로 특정해서 수년째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 유형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중위권 학교 중에 동대입니다. 동대도 똑같이 100분인데요. 100분의 3문항인데
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을 찾아라,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라, 비판하라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판형이나 설명형이나 비교형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동일하게 100분의 3문제지만 성대는 분류형이랑 자료 해석형이랑 입장 선택형, 그리고 동대는 지금 비교형, 설명형, 평가형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더 선호하는 유형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논술은 3개 학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6개 학교를 지원하거든요. 한두 개 논술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주 드물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6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유형들, 자주 나온다고 하는 빈출 유형들을 좀 공부를 해놓으면 어느 학교 지원을 하든 사실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유형들을 성대랑 동대, 상위권 대학의 하나, 그다음에 중위권 대학의 하나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최저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유형들을 가지고 이제 논술 연습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1년의 커리큘럼을 짜야 될까? 이제 이것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제 1월이고 11월 말까지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빈출 유형들, 예를 들면 요약, 비교, 설명, 평가, 문제 해결, 입장 선택,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빈출 유형인데요. 그 빈출 유형은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 유형들이기 때문에 1학기까지는 그거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1학기라고 하면 여름방학 전까지죠. 그때까지는 이 빈출 유형들을 다 학습을 해서 논술에 대한 기본기를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2달 동안에는 6월 학력평가 성적표가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써야 될지 대략적인 바운더리는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같은 최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학교마다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해야 될 학교를 탐색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러면 이제 기본기를 다 갖춘 학생들이 자기에 맞는 최저 조건에 해당되는 학교들 중에서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학교를 탐색하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둘째 주 원서 쓰잖아요. 9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원서 쓴 학교에 집중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학교에 맞는 그런 유형을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안 어려워요. 요즘에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직접 보여드린 건데요. 제시문까지 보여드리면 더 납득이 되실 텐데 너무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그거를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데 모두에게 다 이렇게 1년씩 훈련을 하고 오는 시대일 텐데 요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변별력을 낼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영어 독해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로 원서를 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주 복잡한 논문도 전 다 독해합니다. 하지만 회화나 작문은 아직도 망설여져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국어는 그런 객관식 같은 건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문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영어 독해는 되지만 말하기에서 머뭇거리는 거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강의만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실제로 말하고 쓰기는 연습량이 쌓이고 그게 익숙하게 체화가 돼야 제한된 시간 안에 변별력을 내는 시험에서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어떤 그냥 정보를 출력해내는 그런 류의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실전적인 기술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쓰고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논술이 그런 의미에서 제시문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문항수가 많다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킬러적인 부분이 있어서 변별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더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느냐로 변별을 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또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스스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항상 글쓰기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강의로만 듣는다고 합격할 수 있는 류의 시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강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학생이 쓰는 것이 누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 4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에는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교시에는 그 강의한 내용을 실제로 풀어보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고 첨삭받고 그리고 나서 그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요 방식으로 매 회차 쌓여가는 거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휴강기간이 있습니다. 한 2주, 3주 되거든요. 1학기 동안. 그러면 여름방학 전까지 그 기간을 빼면 사실상 지금 시작해도 한 20주예요. 네. 그래서 그 8가지 정도의 빈추 유형들을 해결하려면 한 유형당 한 2, 3주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수업에 이제 가장 강점이 있다면 저는 정규 상담만 사실 4회차 이상 합니다. 그래서 등원했을 때 한번 하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하고 또 6월 학평 성적표 보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계속 밀착해서 상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엑셀 파일로 6개 대학 그다음에 6개 전형을 다 정리해가지고 학생별로 쏴주거든요. 그걸 이제 수용할지 말지는 학부모님과 학생과 결정하는 거지만 제가 한 1년 동안 밀착해서 학생 옆에서 딱 끼고 가르친 결과 알게 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합격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다관왕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입시를 몰라도 합격하기가 어렵고 또 공부만 해서도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수업을 들어서 학생이 자기 역량을 잘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매 시간 제가 직접 첨삭을 하는 것도 이제 상담의 연장성, 입시 멘토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는 상담 시트예요. 보시면 3월, 6월, 7월 모의고사 다 영역별로 몇 등급 받았는지 그리고 이 정도 점수면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시로 6개 대학 어떤 학과 어떤 전형으로 가면 좋을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것의 샘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희 오늘 뒤에 또 입시 얘기도 더 할 거여서요. 더 많은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저 혼자 욕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씩 나눠서 더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반이 2개 열려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반하고 월요일 저녁반 이렇게 두 반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커리큘럼들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밀착해서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 저녁은 이미 제가 고2 수업들도 다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2 수업에서 진행했던 학생들도 같이 연장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일요일 오후반도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반 개강 예정이니까요. 적절한 시간을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들 또 와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